귀가 검은 황구가 긴 울음으로 산을 깨웁니다. 울음의 화답이라도 하듯 한 무리의 개들이 근처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검은 귀는 그 무리를 따르지 않고 바위에서 홀로 찢어댑니다. 그때서야 나타난 검은 귀의 무리들. 산 생활을 오래 한 듯 체구가 탄탄해 보입니다. 이곳의 개들은 흔히 황구, 백구로 불리는 대형 견들. 마치 늑대처럼 무리를 이룬 개들이 산을 넘어 어디론가 향합니다. 검은 귀도 무리와 함께 우거진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북한산의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 이렇게 북한산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등산로 초입의 체육공원. 아침에 산오리에서 만났던 녀석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양말을 신은 듯 하얀 발을 가진 이 녀석이 무리의 대장인데요. 흰다리 무리는 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이곳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자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녀석들은 사람을 찾아 사람이 많은 산 아래로 내려온 거죠. 앉아 계시는 저 뒤로 개들이 보이는데 안 무서우세요? 해꾸자 안 하니까 안 물어요. 해꾸자 해야 물지. 밥 주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아, 그래요? 짠하다고. 네? 짠하다고.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어머님 어떠세요? 저 개들 산에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안 좋지요. 왜요? 안 좋지요. 누가 좋아요. 왜 안 좋으세요? 예? 왜 안 좋으세요? 안 좋지요. 개 주면 안 좋지요. 나중에는 밥 안 주면 사람도 물 수가 있다고. 텔레비 나옵니다. 아, 밥을 안 주면? 사람이 물 수 있다고. 사람이 밥 안 주면. 언제부턴가 이곳에 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없는 들개들이죠. 한 등산객을 개들이 줄지어 따릅니다. 등산객이 먹이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지자 주위를 경계하며 다시 모여든 녀석들. 무리의 대장인 흰다리가 먼저 먹이를 먹고 후에 나머지 녀석들도 배를 채웁니다. 먹이는 늘 모자랍니다. 힘에서 밀리는 어린 개는 매번 먹이 경쟁에서 밀립니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흰다리는 한 발 물러서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비닐 봉지들, 그 속엔 돼지뼈 같은 개들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개에게 먹이를 준 흔적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북한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북한산 들개들은 그 먹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개는 불청객일 수밖에 없죠. 놀래죠. 깜짝 놀랐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어우, 너무 많아. 막 무대기로 오는 게 무대기로. 한 마리 있는 것도 막 깜짝 놀랐는데 막 줄줄 대여섯 마리, 일곱, 여덟 마리씩 되니까 너무 놀랐어요. 꼭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나오면 꼭 그 시간대에 밥을 주러 와서 이 아줌마가 있으니까 개들이 거의 다 내려와요. 꽃들 날씨로도 뭐 고양이도 잡아먹는다고. 아이고 무서워. 함께 배고프면 이제 물지. 근데 내려오기도 하고 동네로 내려오겠지. 만약에 등산객들이 가다가 부상이나 당하고 어쩌고 이제 만약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쓰러졌을 때에는 개가 뜯어 먹겠지 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짐승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또 그 개들이 나쁜 균을 또 이렇게 옮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면 또 개들 생명이 또 불쌍하잖아. 그리고 또 갑자기 새벽에 와서 개가 닥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사랑스럽지만 없는 게 낫겠지.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이 녀석들은 알까요? 자신들이 전덕꾸러기 불청객이라는 걸. 양지 바른 곳에서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곤 친구의 부름에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흰다리 무리가 사라진 곳에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들 역시 먹이를 찾아왔군요. 하지만 먼저 온 무리가 먹이를 다 먹어버려 남은 게 없습니다. 이 무리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있네요. 북한산에서 나고 자란 새끼들. 이 새끼들은 참으로 춥고 배고픈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위해 등산객이 버린 음식들을 찾아보지만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러다 이 녀석들의 첫 겨울이 생애 마지막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은 귀가 나타났습니다. 새끼까지 거느린 대가족. 아침에 본 검은 귀가 이 무리의 대장이었네요. 새끼들의 아빠도 우두머리인 검은 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검은 귀 무리가 산 아래에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자 모든 개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듭니다. 정기적으로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이죠. 보통 들개라고 하면 사냥을 할 것 같지만 북한산 들개들은 사냥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해 안 끼쳐요. 절대요.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개가 무니 뭐 사자를 변해니 그러죠. 얘들은요 절대 경계하지. 저렇게 경계하죠. 세상에요. 처음에 오니까 가랑잎 뜯어먹고 종이 뜯어먹고 있고 백가죽이 딱 달라붙었는데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얘들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이 들개들을 두고만 볼 수는 없죠.
들깨가 누구와 유사하게 되냐면 뉴트리아나 아니면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와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고유종을 잡아먹게 되고 그 고유종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돼서 베스나 블루길은 잡아내는 것처럼 유기견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이루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란 대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교란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교란의 의미가 되겠지만 유기견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외부에서 다른 야생동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행위, 그것 또한 교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이 산 아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 근데 평상시엔 좀 많이 옵니까? 15마리도 올 때 있어, 15마리. 15마리요? 그건 잡아야죠. 잡아야지. 개를 위해서도 잡아야 됩니다. 서로 가지고 사무 걸르면은. 수고하세요. 북한산 들개들의 실태 조사를 나섭니다. 동선이 지금 저쪽 불강사 쪽서부터 저 기자 넘어가는 쪽까지 동선인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흩어져서 들개들의 흔적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수고하세요. 개들이 뜯어먹고 남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봉지들 자체가 다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려진 개들 측은지 심에 의해서 주는데 결국은 그런 동물들이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밖에서 살고 그럼으로 해서 인간한테 버림받은 걸 치유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한 먹이를 계속 구걸하는 형태로 되니까 아이러니한 문제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들개를 찾아가는 길. 길은 가파르고 바위는 미끄럽습니다. 여기 오니까 개소리가 많이 나네요. 예, 개소리가 좀 들리네요. 이 지역이 사람들한테 개가 많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에서 개가 이동하는 걸 많이 봤다라고 그랬고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게 부위는 저 돌 틈틈 사이로 자연스럽게 굴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접근을 잘하기 힘드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번식하고 살 수 있는 지역 같습니다. 들개들의 은신처가 있을 만한 바위 능선으로 길을 잡습니다. 들개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납니다. 검은 귀군요. 여기서 또 만났네요.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이 근처가 검은 귀무리의 서식지인가 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이를 이렇게 주고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먹이를 주고 가나 봐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지역이 앞에서는 바람도 막아주고 위에서는 비도 막을 만한 곳도 있고 여기는 과거에 무속 행위를 했던 곳 같은데 저희에 의해서 철거되고 그런 공간에 유기견들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 살고 있는 걸 알고 누군가가 와서 먹이를 저렇게 두고 와서 유기견들은 저걸 먹고 또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중 또 한 마리의 들개가 눈에 띄고 그 인근에서 또 다른 서식지가 발견됩니다. 뭐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발자국도 있고요. 털도 있고요.
개들이 여기서 이제 놀고 다니는 거죠. 과연 이곳엔 어떤 개들이 살고 있을까요? 앙상한 겨울산에 개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다 잘생긴 들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다른 들개와 달리 스스럼 없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살짝 경계를 하는 듯 싶다가 결국엔 경계를 풀고 낯선 사람에게 순순히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이 녀석은 아무래도 이 산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사람 손에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도 덥석덥석 받아 먹으니 말입니다. 이 녀석은 야생의 들개라기보다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은 강아지 같은데요. 갑자기 나타난 이 녀석도 사납다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직 이게 세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기네 야생 본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다 빨리 포획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의 새끼는 얻어먹는 대신 사냥을 하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추적해서 잡았던 아이들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쉽게 보는데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아, 예. 예, 지금 현실이 예, 좀 좋은 상황은 아니죠.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는 현실이니까 예,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개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서식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들개가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침이 되자 한때의 들개가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밤엔 움직임이 뜸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또 줄지어 산으로 향합니다.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찾는 아침 시간과 산 아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맞춰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서식지엔 새끼들이 더 많습니다. 잠시 집을 비운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들이 꼬리를 치며 매달립니다. 서식지 앞 넓은 마당은 무리들의 쉼터인 모양인데요. 밤이 되자 겨울임에도 짝짓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식구가 늘어나죠. 지금 당장 봐가지고는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정말로 계속 2배, 3배로 늘어날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건, 사고는 생기기 마련이죠. 들고양이와 달리 얘네들이 야생에서 취할 수 있는 먹이가 극히 희박하거든요. 사람의 위해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를테면 비록 그 들개가 확률적으로 아주 사람 공격할 확률은 낮다 해도 그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따라 들깨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바위 능선에서는 다툼도 일어납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든 까마귀와 그런 까마귀를 내쫓으려는 들깨.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소와 달리 사람의 접근을 막으려 필사적입니다. 신다리 무리가 다 모여서는 사납게 찢어댑니다. 그때 저 멀리 보이는 들깨의 시체. 신다리 무리가 그토록 찢어댔던 건 죽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가 차가운 겨울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외상이나 이런 건 없어 보이는데. 네, 뭐 외상이나 이런 거 없고 부검하거나 검역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요. 묻어줘야죠. 불쌍하죠. 저 친구들도 주인 잘 만났으면 좀 더 편하게 좋게 이따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사람한테 쫓기고 뭐 먹이 얻으러 다니고 그러다 이렇게 한 대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 들깨의 이 원인 모를 죽음은 들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너구리는 광견병의 중요한 4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동물과 유기동물 이런 들깨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감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인간에게 감염된다면 처치를 안 한다면 거의 100%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북한산 이북 지역 이런 인근 지역에 많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포획을 결정했습니다. 들깨들이 자주 출몰했던 산아래 체육공원에 포획 틀을 설치합니다. 여기 가운데 발판이 있고요. 제가 입구로 들어와서 이 발판을 밟으면 문이 내려가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가 포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절 뒤편 비탈젠 언덕 위에 또 하나 설치합니다. 과연 이 틀로 들깨를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역시나 강아지입니다. 그때 무리의 우두머리인 검은 귀가 위험을 알리는데요. 물색 없는 어린 녀석은 먹이를 뺏길까 싶어 목청을 높입니다. 어쨌든 우두머리의 기지로 새끼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큰 개들은 먹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획 틀의 위험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강아지는 결국 먹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들여놓는데요. 아무리 울어봐도 이미 늦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다른 포획틀의 문도
다쳤습니다. 생김도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강아지들. 하지만 둘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에서 포획된 들개는 60마리. 그중 가장 많이 포획된 장소는 구기 불광분소와 정릉동 공원사무소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은 북한산을 둘러싼 재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아파트들이 북한산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산 인근엔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단독주택 마당엔 의례 집을 지키는 황구가 한 마리씩 있었죠. 그때 모두가 떠난 마을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손. 아이고. 이 친구는 키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년째. 3년요? 예. 근데 지금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곧 이주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이 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 단독 이제 작은 걸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떨어진 뭐 경기도 쪽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 때문에요? 개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키우기엔 너무 큰 개라서일까요? 이주가 시작되면서 개들이 버려졌습니다. 많이 맞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왜냐면 키울 때는 이게 되게 예쁘게 키우는데 이게 버리는 건 그냥 그 하루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 그 당일날 그냥. 부서지는 마을 한켠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놓고 이사를 간 것일까요? 무너져가는 집터에 앉아 꼼짝을 않습니다. 도해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재개발되는 데도 드물고 버려진 가옥도 드문 이런 곳에서는 먹이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 해도 은신처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다 사람이 빽빽하게 살죠. 또 의외로 또 그 차가 다니죠. 차에 받쳐주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도시 주변 변두리 산이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안락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이 개집의 주인은, 이 축사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들깨 보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귀엽게. 무서운데 참는 거. 나 무서운데 참는 거 다 알아? 아직. 우리 친구는 그럼 어때요?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들이 간식 먹을 때 이 먹이 냄새를 맡고 올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 쪽으로요? 그러니까 저쪽 조금 떨어져서 지켜볼 때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또 들고 또 하나는 저 친구들이 어디선가 주인하고 같이 살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또 버려져서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좀 그런 마음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한 배에서 나 늘 함께였던 두 녀석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엄마에게서 태어나 춥고 배고팠던 산속 생활. 하지만 이곳에서마저도 이 작은 생명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강아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희 동물구조관리협회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고요. 거기 가서 수의사님의 상태 보시고 공고 올라가서 분양이라도 될 수 있게끔 사진 올려놓고 사람들이 확인해서 입양할 수 있게끔 해놓을 거예요. 다시 못 올 고향 북한산을 떠납니다. 건강검진을 마치면 입양 공고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 봐. 여기. 여기 봐야지. 그치? 알았어. 아우 싫어. 아이고 싫어. 갑자기 바뀐 환경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무서워. 육안으로 보셨을 때 상태가 어떠세요? 뭐 건강 상태는 괜찮은데요. 겁이 좀 많네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한 몇 살이에요? 나이는 지금 아직 이갈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유치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추정되고요. 너무도 어린 녀석. 공고일로부터 열흘 안에 새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됩니다. 한때는 주인과 행복했을 녀석들. 지금은 철창에 갇혀 새로운 가족을,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작은 강아지였거나 품종 아이였으면 진짜 뭐 올라가는 순간부터 문의 전화나 이런 게 많을 건데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왔고 겁도 많고 애기인데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마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키워. 이래서 아니면 품종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오야. 이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삶을 마치게 될까요? 북한산 들깨는 분명 사람이 만든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개를 키웠습니까? 지금 당신의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